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TV 이수욱입니다. 오늘 제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방송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뭐 매일 이렇게 입을 수는 없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분석을 해드리는데,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그날은 외부에 이제 무슨 그 경조사가 있어서 뭐 이제 장례식장을 간다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뭐 결혼식장을 간다거나 축하객으로 이런 경우에 외출을 하게 되면은, 외출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런 복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다녀와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유튜브 시간을 갖는데, 이럴 때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규격을 맞춰서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이 방송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티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식장을 갔다 오는 동안에 결론이 난 게 있습니다. 그렇죠. 28일이죠. 월요일 날 그 청와대 상춘제에서 당선인과 문 대통령 간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19일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만나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또 당선인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잘 돼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던 이유가 후문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위원 두 분에 대한 수기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신구 권력 간에 그냥 좀 패싱이 있었던 거죠. 한국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 두 분에 대한 이제 선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패싱하려고 그런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걸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현직 감사원장이 전임 감사원장인 최재형 원장이 했던 선례로 보아서 지금 정권 말기에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동의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딱 정리가 돼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된 일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브레이크 거는 그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거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28일 이후에 그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당선인이 그동안에 요구했었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오케이 해준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 50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89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 무슨 뭐 리모델링 한다거나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한 그 비용 등이 이제 추가로 발생된 것이 뭐 한 1200억, 1700억 이렇게 해당된다는데, 그것도 과도하다고 하지만은 또 이제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어차피 또 사실 지출 집행에 대한 책임은 향후 당선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떠나가는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기재부에서 이제 오케이 해주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바로 어저께 방송을 할 때 두 분이 만나게 되면은 이게 다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마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이어서 지금 그 추경 예산이 되고 있는 그 코로나19 이제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등등, 그런 것이 한 50조, 이것도 추가 경정 예산인데, 이것도 상호 양당 간에 협의해서 풀려질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 제거가 됨에 따라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화 돼가는 우리의 그 새로운 정부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같이 민간 기업들이 이제까지 먼저 추진하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 모델이 같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얼라이먼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진행이 민간이나 정부나 연구기관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급물살을 타지 않겠나.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정부를 이끌어갈 총리 인선 문제도 급부상을 하고 있죠. 5명의 후보자를 올렸다고 하는데
당선자가 곧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책임 총리로서 과학기술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제 갑자기 이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ICT 분야, 그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는데, 그거를 이끄는 것이 보고를 잘 받고 그다음에 뭐 행정을 잘 처리해서 이걸 한다. 그것보다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어떤 과학기술적인 인사이트라든가 그런 미래 안목, 융합기술, 융합정신, 또 협업의 정신, 협치의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엑설런트한 분들이 맡아줘야지 또 이게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그런 걸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협조하는 것을 꺼리던 분야에 있던 분들이 속속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 국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지방선거를 거쳐서 새롭게 사회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저쪽 위쪽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어떻게 보면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바이든이 보기에 바이든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했던 건 사실은 중국이었죠. 시진핑 주석의 1대1로라든가 정책이 미국의 악기를 막는, 또는 미국과 글로벌한 세계들의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기후체제라든가 경제체제를 일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중국이 보였고, G2로서 G1을 넘어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연치 않은 이런 그 변수가 바로 러시아가 보여줬던 것이죠. 그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또 유럽과 나토 간의 전략적인 체제 내에서 아주 그 컨플릭트한 그 갈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제 개입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크레물린궁에서는 굉장히 또 미묘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푸틴은 난관에 처했습니다. 푸틴의 군사들, 다시 말해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미 그 장군들이 한 7명 정도 이미 전사를 했다거나 하극상이 있어서, 그 러시아군 내에서 그 하극상이 있어서 그 부하들이 장군을 살해한다거나 탱크를 밀어서 살해한다거나 그 중앙 정부에 대해서 지시를 받지 않고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구소련이 글라스노트라든가 개방 개혁 정책에 의해서 그 당시 변화했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유사한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쉽게 함몰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러시아에게 거꾸로 공격해 온다거나 공격해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극 곰이,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흔들리고 있고, 시진핑대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준다거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쪽 그 아시아권에서의 변화가 결국은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무리 지금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고 해도 대한민국의 지금 그 미국과의 협정에 의한 전략 자산이 움직이니까 움찔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인계에 의해서 권력을 인수받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각종 원자재나 이러한 그 가격이 급히 떠올라서 경제에 그늘을 지우는데, 그 부분도 결국에는 질서를 잡아가지 않나. 미국이나 나토가 지금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핵무기를 쓴다거나 생화학무기를 쓴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미국이나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고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권력 이동이 요동치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새로운 정부 체제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미래의 그 주인공으로 반도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밖에 제가 행사를 치르고 와서 양복을 입고 좀 제대로 방송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게임 체인저, 이쪽에 나왔군요. 게임 체인저가 인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새로운 그 프로덕트에서, 제품에 의해서 바뀐다. 게임이 바뀌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건, 그 다음에 세계적인 사건,
이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국운 상승의 길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